여러분, 저는 지금 갤럭시 신제품 최초 공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빛의 반사에서 보시면 비교를 해드리려고 주머니에다가 제가 쓰던 밝은 클립을 가지고 왔는데 현장에서 김주현이었습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현장에 나와서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 색상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신나네요.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색상은 세 가지로 나왔어요. 그레이, 그린, 베이지, 팬텀 블랙인데요. 블랙 색상은 워낙 익숙한 그 매트한 블랙 색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져서 질문이 좀 묻어있기는 한데 뭐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헤이즈 마감의 무광 블랙 색상입니다. 뭐 블랙은 워낙 익숙해서 이거보다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베이지랑 그레이 그린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뭐 그래파이트 아니면 그레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레이 그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실물로 보니까 약간 청록색에 좀 그레이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매트한 질감인데 이렇게 접었을 때 힌지 부분은 유광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라서 이번 폴드4의 제 원픽은 아마 베이지가 아닐까 싶어요. 베이지는 사실 지금 조명이 있어서 그런지 이 밝은 조명 아래서 봤을 때는 아이보리에 가까운 느낌이면서 살짝 아주 옅은 핑크 베이지 이런 색상입니다. 네, 그런 색상이어서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폴드는 욕심이 없었거든요, 항상. 너무 무거워서 욕심이 없었는데 이번 폴드는 약간 느낌이 다른 게 그냥 처음에 딱 들었을 때도 확실히 가벼워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제는 들고 다닐만 해졌다라는 정도의 인상이고 저도 이번에는 폴드를 구입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실물 색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이 커버 디스플레이를 좀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존에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이 비율이 조금 더 좁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살짝 더 넓어지면서 작은 바 타입 스마트폰의 가로 폭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키보드 타이핑 할 때도 좀 더 편해진 모습이었고요. 진짜 확실히 키보드 부분이 많이 다르네요, 진짜. 기존에는 제가 한 손으로 커버 디스플레이 쓰기에도 디스플레이 자체도 좀 좁고 무게도 좀 무겁고 했었는데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이번에 좀 더 대중성 있게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펼쳤을 때 내부 메인 디스플레이 비율도 약간 더 정사각형 비율에 가깝게 가로폭이 좀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기존 폴드랑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시청을 할 때도 굳이 전체 화면으로 하지 않더라도 더 큰 화면으로 영상을 보면서 댓글이나 추천 영상 목록도 함께 볼 수 있더라고요. 또 메인 디스플레이 상단에 들어가는 UDC 즉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도 약간 더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기존보다 인치당 픽셀 수인 PPI를 높여서 좀 더 높은 화질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사실 실제로 봤을 때는 전작에서처럼 엄청 심하게 모기장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이렇게 바둑판 모양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작보다는 픽셀 수가 늘어서 촘촘해진 모습이고 또 각도에 따라서 눈에 잘 띄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전히 UDC의 방충망 같은 그런 모습은 좀 더 촘촘해졌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후면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카투티는 뭐 여전합니다. 50메가픽셀 광각 카메라에 3배 광학줌과 30배 스페이스 줌을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됐고 커버 디스플레이 쪽에 10메가픽셀 f2.2 카메라, 메인 디스플레이 쪽에 4메가픽셀 f1.8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쪽 전면 카메라가 상당히 아쉬운데요. 일반 셀카로 찍을 때도 그렇고 플렉스 모드로 세워놓고 브이로그 같은 거 찍으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메인 디스플레이 쪽 카메라보다는 커버 디스플레이 쪽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폴드4의 새로운 기능 중에서는 저는 이게 가장 흥미롭더라고요. 바로 폴드4의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마치 PC 화면처럼 화면 아래쪽에 독을 띄워서 볼 수 있는 건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가려진 상태로 있다가 손으로 쓸어 올리면 여러 앱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이 가로로 길다란 독이 나옵니다. 여기서 앱 바로 가기를 할 수도 있고 멀티태스킹을 원하는 앱을 길게 끌어다가 화면 한쪽에 놓으면 바로 분할 화면이 되면서 멀티태스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간단하게
앱을 전환하거나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플립 4에서는 페이스북, 틱톡, 넷플릭스 같은 메타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최적화된 화면을 쓸 수가 있게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는 피드를 보면서 동시에 DM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고, 틱톡에서는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댓글창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에서는 플렉스 모드로 접으면 위쪽 화면에만 영상이 떠서 따로 거치대 없이도 이렇게 세워두고 영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유튜브 앱에서는 기존에도 지원하는 기능이었는데 이번에 넷플릭스에도 새롭게 추가됐더라고요. 이 기능은 기존 폴드 3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멀티태스킹 중에 텍스트를 하나의 앱에서 다른 앱으로 끌어다 놓으면 붙여넣기 되는 S펜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고요. 메인 디스플레이의 주름 부분은 플립도 폴드도 소문대로 어느 정도 더 개선된 모습이긴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소문처럼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닌 느낌이었어요. 또 플립과 폴드 모두 1.5m 수심에서 30분간 방수가 되는 IPX 8등급의 방수를 지원하고요. 전후면에 고릴라 빅터스 플러스가 들어갔고 프레임에는 아머 알루미늄이 쓰였습니다. 프로세서는 4나노미터 공정의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가 들어갔고요. 12GB 램에 256GB 또는 512GB 스토리지 옵션이 있고요. 삼성닷컴에서만 판매하는 1TB 모델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SD 슬롯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플립은 4가지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라파이트, 핑크 골드, 블루, 보라 퍼플인데요. 우선 기존 플립 3에서는 블랙 색상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카만 매트 블랙 색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다르게 블랙보다는 짙은 회색으로 그라파이트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힌지 부분도 블랙보다는 짙은 그레이 색상의 유광 아머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 플립에서 이 매트한 블랙 색상 쓰셨던 분들은 그거랑은 또 살짝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핑크 골드 색상이 추가됐는데요. 이건 핑크 골드라는 이름답게 그냥 핑크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살구빛의 핑크 골드 색상의 메탈 프레임이 눈에 띄더라고요. 핑크 골드, 로즈 골드 이런 색상 자체가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벌써 갤로트 5? 이때쯤 유행했던 색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런 색상으로 돌아온 게 반갑기도 한데 또 갤럭시 S22에서 핑크 골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또 그거랑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번 플립의 핑크 골드는 약간 로즈 골드와 핑크 골드의 사이? 그쯤 되는 색상이고 좀 살구빛에 가까운 색상이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색상이 블루인데 파스텔 톤 블루 색상이고요. 이게 맑은 하늘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보라색이 한 방울 섞인 듯한 아주 차가운 느낌의 하늘색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인데 이것도 유광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라 퍼플 색상이 있는데요. 전작하고 비교를 해드리려고 주머니에다가 제가 쓰던 사용감이 많은 플립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바로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화면으로 보기에도 색감의 차이가 있죠. 플립 4가 플립 3보다 보라색이 좀 더 짙고 소재도 플립 3는 유광, 플립 4는 무광으로 매트한 질감입니다. 또 측면 프레임도 3는 무광 알루미늄, 4는 유광 아머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접었을 때 위아래 길이는 1.5mm가 줄어서 사이즈가 약간 줄어들었고요. 힌지 두께도 1.2mm 줄어들어서 약간 더 슬림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플립의 케이스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인 모양도 플립 3 때보다 좀 더 평평해졌어요. 가장자리를 보시면 플립 3는 약간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데 플립 4는 더 납작하고 평평해졌어요. 또 힌지 부분 하우징도 플립 4에서 더 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면부를 보여드리면 일단 재질 자체가 유광에서 무광으로 바뀌었고 색감도 약간 다르고 얇아진 힌지 같은 차이점도 있고요. 반면에 듀얼 카메라 위치나 1.9인치 커버 디스플레이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유출 정보에서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더 커졌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1.9인치로 전작과 동일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번 플립 4에서는 커버 디스플레이로 문자에 빠른 답장 보내기, 음성 메시지 보내기, 이모티콘 보내기가 가능해졌고 삼성 월렛 런처에 신용 체크카드뿐 아니라 운전면허증, 학생증, 디지털 차키 같은 것도 등록해서 쓸 수 있게 되었고 또 위젯 컨트롤이나 빠른 설정 창이 더욱 다양해지는 등 이 커버 디스플레이의 활용성 면에서의 업데이트가 추가됐더라고요. 이 활용성은 제가 또 제품 구하면 리뷰에서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사실 플립의 가장 큰 단점은 짧은 배터리 타임이었는데요. 배터리는 전작보다 400mAh 늘고 AP 디스플레이 최적화와 안드로이드 12 최적화 영향으로 사용 시간을 4시간가량 더 확보했다고 합니다. 물론 배터리 타임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사용했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다만 이번에는 25W 충전도 가능해져서 30분 만에 50%까지 충전도 가능해졌고요. 이전보다는 확실히 사용하는 데에 만족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기존보다 65% 밝아진 센서에 더 강력해진 흔들림 방지 기능이 들어갔고 플렉스캠이라고 해서 플립을 플렉스 모드, 즉 구부려 놓은 상태에서 촬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제품 리뷰에서 또 한번 자세히 보여드려 볼게요. 프로세서는 4나노미터 공정의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가 들어갔고요. 8GB 램에 256GB 또는 512GB 스토리지 옵션이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 SD 슬롯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물 살펴보다가 잠깐 주춤했던 부분도 있는데 바로 충전 단자 부분입니다. 이건 사실 쓸 때는 크게 상관없는데 은근히 신경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 C타입 충전 단자가 전작도 중앙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는 불균형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심하게 아래로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약간 아쉽더라고요. 전 일단 플립3의 퍼플 색상을 정말 애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을 했다 보니까 플립4의 보라 퍼플에서 사실 외적으로는 막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기는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이 3데이 디자인이 워낙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더하면서 뭔가 비슷하지만 새로움을 추구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만 이제 좀 두께라든가 충전 단자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새로운 색상에 좀 더 눈이 가더라고요. 핑크 골드, 블루 요 둘 중에 제품 구하면은 좀 디테일하게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갤럭시 신제품 공개 현장에서 여러분한테 최대한 빠르게 제품들의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간단하지만 열심히 한번 전달을 해드려 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제품 리뷰는 제가 제품 구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제 채널에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빠르게 또 리뷰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김주현이었습니다. 안녕! 빠이!